안녕하세요. 오늘은 민간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민간 자격증은 행정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아이템에 속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많은 양의 민간 자격증 등록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 자격증을 등록하고자 하는 의뢰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연 민간 자격증 제도란 무엇인가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민간 자격증이라는 것은 자격기본법에 의해서 등록되고 운영이 되는 것이 민간 자격증인데, 민간 자격증 제도가 생긴 배경은 이제 사회가 막 변화되면 새로운 직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AI 프롬프트 라든가 AI 그런 식으로 이제 또 AI 에이전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직종이 또 4차 산업에 해당되는 드론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직장이 생겼을 경우에 그런 거에 자기도 도전하고 싶고 종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 대학에 학과도 없고 국가 자격증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진로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오리무중인 거죠. 그에 비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해외에서 이미 경력을 쌓다든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그런 자기가 굉장히 고생을 해서 경력을 쌓아서 많은 인재들을 배출을 하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자격증을 국가 자격증이 생긴다든가 대학에서 과가 생기기 이전 단계에 그런 전문가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파해서 시대 변화에 따끈따끈하게 적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한 것이 이제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자격증의 신뢰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와 같이 사회적 니드에 의해서 생긴 게 민간 자격증이고, 그 민간 자격증이 생김으로써 도전에 단절되어 있던 그런 직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민간 자격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국비지원 훈련기관 등록 업무도 제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NCS 강사를 승인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NCS 훈련 교사의 승인을 받을 때 국가 자격증하고 민간 자격증이 똑같은 등가로 가치가 존중이 되고 그게 경력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바리스타 자격증 가졌어. 그건 민간 자격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샵을 낼 수 있다. 네일아트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샵을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민간 자격증의 위력이라는 게 창업의 기반도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굉장히 사회적 신뢰가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 자격증 등록 과정 역시 까다로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민간 자격증 등록의 마이너스 순위다 이런 식의 평가까지 받으면서 많은 민간 자격증을 등록하다 보니까 반려가 되거나 또 어디서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저를 찾아서 민간 자격증을 성공적으로 등록해 드리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그와 같이 반려가 된다든가 보안이 떨어진다든가 이와 같은 민간 자격증 진입에서 굉장히 바로바로 가지 못하고 장애물을 만나서 고생하시는 경우들은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치유라든가 클리닉이라든가 이런 식의 단어는 의사들이 하는 의료행위 가운데 쓸 수 있는 표현인데, 그거를 민간 자격증에 썼다든가 또는 이제
그 국가 자격증으로 혼돈될 수 있는 그런 용어나 직무 내용을 기재했다든가 이랬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지어가 있고 각 부처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통 일반인이거나 또는 민간 자격증 등록에 대한 경력이 많지 않은 입장에서는 걸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경 행정사는 의뢰인이 상담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뢰인께서 본인이 도전하고자 하는 민간 자격증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데 그 직무 내용이라든가 자격명이라든가 검정 기준에 있어서 의료행위로 오인받을 수 있거나 국가자격증으로 오인받을 수 있거나 각 부처에서 금지하고 있는 어휘를 사용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과감히 삭제를 해야 되니까 이민경 행정사가 가이드 해드리는 대로 잘 따라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뭐 제가 10년 가까이 수천 건을 하면서 의뢰인들이 거의 다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 창조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 하세요. 근데 창조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창조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도 없고 되게 막연하게 포괄적인 그런 표현을 써서 이제 그 부분을 수정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는 그 단어를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의뢰를 안 맡긴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 이러면 이제 저는 최종적으로 등록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의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민간 자격증을 반드시 등록할 수 있다라는 다코스를 알고 있고 어느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그 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 수정을 통해서 이제 100% 등록을 성공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들을 이야기할 때 실랑이를 하는 몇 가지의 대화가 있습니다. 행정장님 거기 직업능력연구원 사이트에 보면은 들어있던데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그 몇 년도에 등록이 됐던가요? 이런 식으로. 왜냐? 만약에 그게 2020년에 등록이 됐는데 지금 2025년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정책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민간 자격증이라는 거는 국가 자격증이나 대학의 전공이 생기기 이전 단계의 사회적 트렌드를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가정해서 그 사이에 국가 자격증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게 존재하지 않았을 때 국가 자격증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등록된 민간 자격증은 허용하지만 등록된 이후에 민간 자격증은 허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어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어인데 2020 한 2년, 3년부터는 사용을 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심리라는 단어인데 심리라는 단어에 많은 민간 자격증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거를 심리학과 정신과 교수들이 항의를 하고 국정감사에서도 그 말이 문제 제기가 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심리라는 단어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 자격증에 허용되는 자격명이라든가 직무 내용에 있어서는 늘 살아있는 생명체 같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 허용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현재까지 꾸준히 굉장히 많이 했는데 1년을 쉬었다 이러면은 그 1년 사이에 변화를 체감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자격증 등록을 실패할 수 있다는 점, 그러기 때문에 가장 많은 자격증을 등록했고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민간 자격증 등록 업무를 바로 어제까지도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경험한 전문가에게 맡겼을 때 민간 자격증은 성공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간 자격증은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